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할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법률이 효과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이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법 15조는 조례의 형식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법이 가진 문제점을 말하며 조례의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법체계로는 교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헌법은 물론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는 교원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제2항 및 3항은 교원의 윤리의식 확립 의무와 학생에 대한 학습 윤리 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조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법 규정이 현실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교원과 직원,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장의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실시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이후에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권보호조례 제정은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 조례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문제시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는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 조례만큼이나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 시민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라고 지난 4월 16일 김영태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교장회, 교사회,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대다수 서울 시민의 의견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시민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례는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넷째, 본 조례가 발효된다면 자칫 학교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원은 교원대로 자신의 권리만 말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대전제로 하는 학교 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물론이고 본 조례 안에서도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의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원 본인이 교육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성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교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교원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 교장 등 학교 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주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체의 권리만 보장되는 것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체의 오해와 다른 주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본래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신분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조례 제3조 1항에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신분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4조 2항에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 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사안별 해석상 학교 현장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한 정치 이념 속 가능성 논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등 학생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판단권 부여 여부 논란 등 해석상 문제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과 교사의 권리가 충돌됨에 따라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학교 교육계획,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케 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 약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도 예견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강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장황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 폭행 사건임에도 교권 보호조례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자 학생인권 조례, 교권보호 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학생과 교원의 권리 주장이 상출될 경우 학교의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당초에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 보호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저는 교육은 정치가 아닌 교육적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조례를 반대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진정하고 소신 있는 판단을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